백거이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백거이 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화에서 백거이가 어불한 누명을 쓰고 강주 사마로 좌천되어 술과 도연명에게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춥고 습한 유배지 강주에서 탄생한 기적 같은 명작 비파행을 만날 시간입니다. 백거이의 모든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슬픈 밤의 이야기죠. 드디어 나오는군요. 교과서에서도 봤던 그 유명한 시를 작가님의 해설로 듣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배경은 언제인가요? 시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화 10년, 815년, 나는 구강군 사마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가을, 손님을 분포구에서 배웅하다가 때는 816년 늦가을, 백거이가 강주로 온 지 1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장소는 강주의 심양강 나루터, 분포구입니다. 백거이가 저녁에 손님을 배웅하러 나갔는데 분위기가 아주 스산합니다. 심양강두 야송객, 심양강 어귀에서 밤에 손님을 보내는데 풍엽 적화 추 슬슬, 단풍잎과 갈대꽃의 가을바람 소리 쓸쓸하구나. 풍엽 적화, 붉은 단풍과 하얀 갈대꽃. 상상만 해도 늦가을의 쓸쓸함이 확 느껴지네요. 이별의 자리니 술이 빠질 수 없겠죠? 네, 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었죠. 거주 요금 무관연. 술잔 들어 마시려니 음악, 관연이 없구나. 취불성환 참장별. 취하여도 즐겁지 않아 처참히 이별하려니. 별시 망망 강치멀. 이별할 때 아득한 강물엔 달빛만 잠겨있네. 취하여도 즐겁지 않다. 취불성환. 당나라 귀족들에게 술자리에 음악이 없다는 건 안고 함든 찐빵 정도가 아니라 예의가 아니고 처량한 일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적막한 강물에 차가운 달빛만 둥실 떠있는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고요한 정적을 깨고 물 위로 소리 하나가 미끄러져 옵니다. 홀문수상 비파성. 문득 물 위에서 비파 소리 들려오니 주인 망귀 객 불발. 주인, 즉 백거이는 돌아감을 잊고 객, 즉 손님은 떠나질 못하네. 주인 망귀 객 불발. 음악 소리에 홀려서 가야 할 사람도 보내야 할 사람도 발이 묶여버린 거군요. 얼마나 대단한 연주였길래 그랬을까요? 백거이는 소리의 주인을 찾아 배를 띄웁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여인이 배 안에 있는데 등불을 밝히고 술을 더 내와서 청하죠. 그런데 여인의 태도가 묘합니다. 천호 만환 시 출래. 1000번 만번 불러야 비로소 나오더니 유포 비파 반차면. 여전히 비파를 안고 얼굴을 반쯤 가렸구나. 반차면, 얼굴을 반쯤 가렸다. 수줍어서일까요? 단순한 수줍음이라기보단 몰락한 자신의 처지를 보이기 싫은 자존심과 예술가로서의 긍지가 섞인 행동입니다. 그녀는 비파를 안고 조율을 시작하는데 곡을 타기도 전에 백거이는 이미 전율합니다. 전축 발현 삼량성. 중을 돌려 줄을 고르며 두세 번 튕기니 미성 곡조 선 유정. 곡조도 이루기 전에 먼저 정이 우러나는구나. 곡조도 타기 전에 정이 먼저 우러난다. 미성 곡조 선유정. 이 구절 정말 유명하죠. 이제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되겠군요. 네, 여기서는 원문의 맛을 꼭 살려야 합니다. 백거이는 추상적인 소리를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눈에 보이듯 그려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연조조여 그부. 굵은 줄은 조조하여 마치 소나기가 퍼붓는 듯하고 소현절절여서. 가는 줄은 절절하여 연인들이 속삭이는 듯하네. 조조절절 착잡탄. 굵은 줄 가는 줄 섞어서 타니 대주, 소주, 낙, 옥반. 큰 구슬, 작은 구슬이 옥쟁반에 쏟아지는 듯하구나. 와, 큰 구슬, 작은 구슬이 옥쟁반에 쏟아진다. 대주, 소주, 낙, 옥반. 맑고 영롱한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묘사는 계속됩니다. 간관, 앵어, 화저, 활. 꾀꼬리가 꽃알에서 미끄러지듯 지저귀다가 유열, 천유, 빙하탄. 얼음 밑으로 흐르는 샘물처럼 막혀서 흐르기 어렵네. 빙천, 냉삽, 현응절. 얼음샘 차고 떨버 줄이 응결되어 끊어질 듯하니 응절불통 성잠헐. 응결되어 통하지 않아 소리가 잠시 그치네. 별유, 유한, 암한생.
따로 이 그육한 한과 어두운 한이 생겨나니 차시 무성 승 유성. 이때는 소리 없음이 소리 있음보다 나으네. 그 유명한 명언이 여기서 나왔군요. 이때는 소리 없음이 소리 있음보다 낫다. 차시 무성 승유성. 침묵도 음악이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클라이막스가 터집니다. 은병 사파 수장병. 은병이 갑자기 깨져 물이 콸콸 쏟아지듯 철기 돌출 도창명. 철기병이 돌진해 칼과 창이 부딪혀 울리는 듯 곡종 추발 당심 끝. 곡이 끝나 술을 거두어 가운데를 확 긋자. 사현 일성 여 열백. 네 줄에서 한 소리 나니 마치 비단을 찢는 소리 같구나. 은병이 깨지고 철기병이 돌진하고 비단이 찢어진다. 정말 격정적이네요. 연주가 끝난 뒤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연주가 끝나자 모두가 말을 잃습니다. 동선 서방 초무원. 동쪽 배도 서쪽 배도 고요히 말이 없고 유견 강심 추월백. 오직 강물 가운데 가을달만 하얗게 비쳐더라. 완벽한 정막이네요. 그제야 여인은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겠군요. 네.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13. 학득 비파서우. 저는 13살에 비파를 배워 이루었고 명속 교방 제1부, 이름이 교방, 즉 궁중음악기관 제1부에 속했습니다. 곡파 증교 선제복, 곡이 끝나면 솜씨 좋은 이들도 복종했고 장성 매피 춘왕투. 화장을 하면 늘 다른 기녀들이 질투했지요. 오릉 연소 쟁전두, 오릉의 젊은 귀족들이 다투어 전단을 선물했고 일곡 홍초 부지수, 한 곡에 붉은 비단 얼마인지 셀 수도 없지요. 화려했던 과거군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주 종군 아이 사, 동생은 군대에 가고 이모, 즉 기생어미는 죽고 모거 절에 안색호, 저녁 가고 아침 오니 고운 얼굴빛도 늙어버렸네. 문전 냉락 안마희, 문 앞은 쓸쓸해져 찾는 말과 술에도 드물어지고 노대 가작 상인부, 나이 들어 시집가니 장사꾼의 아내가 되었다오. 화려했던 과거는 가고 늙고 초라해져서 장사꾼한테 시집을 갔군요. 그런데 그 남편마저도 돈을 버느라 그녀를 방치합니다. 상인 중리 경별리, 장사꾼은 이익을 중히 여기고 이별을 가벼이 여기니 전월 불량 매다거, 지난달 불량으로 차를 사러 떠나버렸소. 거래 강고 수공선, 강어기를 오가며 빈 배만 지키자니 요선 명월 강수한, 배를 두른 달은 밝고 강물은 차갑기만 합니다. 장사꾼은 이익을 중히 여기고 이별을 가벼이 여긴다. 상인 중리 경별리. 이 말이 참 아프네요. 빈배를 지키는 그녀의 처지가 유배지 관사에 버려진 백거이와 너무 닮았어요. 백거이도 바로 그 지점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신세를 고백하며 역사에 길이 남는 명구절을 읊습니다. 동시천의 윤낙인, 우리 둘 다 하늘 끝을 떠도는 몰락한 신세, 상봉하필 증상식, 서로 만나는데 어찌 꼭 아는 사이여야 하겠소. 동시천의 윤락인, 사대부 출신의 고위 관료가 천민 신분의 기녀에게 우리는 같은 처지다라고 말하는 순간이네요.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공감입니다. 맞습니다. 백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아종건연 사재경. 나는 작년에 제왕의 수도를 떠나 적거 와병 심양성, 좌천되어 심양성에서 병들어 누워있어. 심양 지벽 무음악, 심양은 외진 곳이라 음악도 없어. 종세 불문 사죽성, 1년 내내 피리소리 하나 못 들었는데 금야 문군 비파어. 오늘 밤 그대의 비파소리 들으니 여청 선악, 이 잠명, 신선의 음악을 듣는 듯하여 귀가 잠시 맑아지네. 그리고 다시 한 곡을 청하죠. 막사 갱좌 탄 일곡, 사양 마시어 다시 앉아 한 곡 타기를. 위군 번작 비파행, 그대 위해 비파행을 지으리다. 두 번째 연주는 어땠나요? 여인은 감동하여 다시 비파를 듭니다. 감, 아, 차언, 양구립. 내 이 말에 감동하여 한참을 서 있다가 각좌 촉현 현전급. 다시 앉아 줄을 당겨 소리가 더욱 빠르고 처처불사 향전성. 처절하여 아까 전 소리와 같지 않네. 만좌 중문 개 엄면,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시 들으며 얼굴을 가리니 취중 읍하 수 최다. 그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울었던가? 당주 사마 청삼습. 강주 사마, 즉 백거이의 푸른 적삼이 흠뻑 젖어버렸네. 청삼습.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말단 관리의 푸른 옷이군요. 네, 붉은 관복을 입던 한림 학사가 푸른 적삼을 입고
기녀의 연주에 옷이 흠뻑 젖도록 우는 장면. 이것은 그의 정치적 몰락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가 권위의 껍질을 깨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시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세례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강주 사마의 푸른 적삼이 젖었네. 이 마지막 문장이 주는 여운이 정말 기네요. 오늘 음악과 술 그리고 눈물이 어우러진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거이는 강주에서의 시견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버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유배지 생활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안식처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안식처라면 혹시 산속에 집을 짓나요? 맞습니다. 다음 7화에서는 강주의 명산, 여산에 초당을 짓고 자연과 벗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여산 초당기와 그의 중은을 생활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치열했던 슬픔 뒤에 찾아올 평화로운 숲속 생활 기대됩니다. 오늘 비파행의 감동을 함께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천의 윤낙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백거이의 이 시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눈 비파행의 전문을 우리말로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양강 어귀에서 밤에 손님을 보내는데 단풍잎과 갈대꽃에 가을바람 소리 쓸쓸하구나. 주인과 손님이 말에서 내려 배에 술자리를 차리니 술을 들어 마시려 하나 음악이 없구나. 취하여도 즐겁지 않아 처참히 이별하려 하는데 이별할 때 아득한 강물에는 달빛만 잠겨있네. 문득 물 위에서 비파 소리 들려오니 주인은 돌아감을 잊고 손님은 떠나질 못하네. 소리 찾아 가만히 묻노니 그 사람 누구인고. 비파 소리는 그쳤으나 말하려 함이 더디구나. 배를 옮겨 가까이 가서 서로 만나보려 하니 등불을 더하고 술자리 다시 펴서 연회 재개하네. 1000번 만번 불러야 비로소 나오더니 여전히 비파를 안고 얼굴을 반쯤 가렸구나. 축을 돌려 줄을 고르며 2-3번 튕기니 곡조도 이르기 전에 먼저 정이 우러나는구나. 줄마다 소리마다 깊은 생각을 담고 한 가락 한 가락이 마음속 시름을 따르네. 굵은 줄은 시끄럽게 마치 소나기가 퍼붓는 듯하고 가는 줄은 애절하게 연인들이 속삭이는 듯하네. 시끄럽고 애절한 소리 섞어서 타니 큰 구슬 작은 구슬이 옥쟁반에 쏟아지는 듯하구나. 꾀꼬리가 꽃 밑에서 미끄러지듯 지저귀는가 하면 얼음 밑으로 어렵게 흐르는 샘물 소리 나네. 얼음샘 차고 떨버 줄이 은결되어 끊어질 듯하니 은결되어 통하지 않아 소리가 잠시 그치네. 따로 이 그윽한 한과 어두운 한이 생겨나니 이때는 소리 없음이 소리 있음보다 낫구나. 은병이 갑자기 깨져 물이 쏟아지듯 철기병이 돌진하여 칼과 창이 부딪혀 올리는 듯 곡이 끝나 술을 거두어 가운데를 확 끄자 네 줄에서 한 소리 나니 마치 비단을 찢는 소리 같구나. 동쪽 배도 서쪽 배도 고요히 말이 없고 오직 강물 가운데 가을달만 하얗게 비치더라. 깊이 생각하며 술을 강물에 놓으니 스스로를 정돈하고 옷깃을 여미며 그 모습 드러내네. 말하길 저는 본래 수도의 여자였사오니 집은 선파산 아래 살았습니다. 10살살에 비파를 배워 이루었고 이름이 교방 제1부에 속했습니다. 곡이 끝나면 솜씨 좋은 이들도 복종했고 화장을 하면 늘 다른 기녀들이 질투했습니다.
오릉의 젊은 귀공자들이 다투어 비단을 선물했고 한 곡의 붉은 비단 얼마인지 셀 수도 없었지요. 은으로 만든 빗과 머리핀 부러져도 아깝지 않고 붉은 치마에 술 엎질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웃고 즐기니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줄 몰랐고 동생은 군대에 가고 이모는 죽어 저녁하고 아침 오니 고운 얼굴빛도 늙어버렸지요. 문 앞은 쓸쓸해져 찾는 말과 술에도 드물어지고 나이 들어 시집가니 장사꾼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장사꾼은 이익을 중히 여기고 이별을 가벼이 여겨 지난달 불량으로 차를 사러 떠나버렸답니다. 강어기를 오가며 빈 배만 지키자니 배를 둘은 달은 밝고 강물은 차갑기만 합니다. 한밤중 문득 옛 친구 꿈을 꾸니 꿈속에서 울며 홍로의 화장도 지워졌답니다. 나는 비파 소리 듣고 이미 탄식을 거듭했는데 또 이 말 들으니 더욱 비통하여 구슬 피우네. 우리 둘 다 하늘 끝을 떠도는 몰락한 신세. 서로 만나는데 어찌 꼭 아는 사이여야 하겠어. 나는 작년에 제왕의 수도를 떠나 좌천되어 심양성에서 병들어 누워 있어. 심양은 외진 곳이라 음악도 없어 1년 내내 비단과 대나무 악기 소리 하나 못 들었는데 퍼냥강가 낮은 습한 땅에 살면서 집 주위엔 노란 갈대와 쓰디쓴 대나무뿐이네. 그 사이 아침 저녁으로 들리는 게 무엇인가? 두견새 울고 원숭이 슬 피우는 소리뿐. 봄날 강가에 꽃 핀 아침, 가을날 달 밝은 밤에도 종종 혼자 술 꺼내 마시곤 하지요. 어찌 산의 노래와 마을의 피리 소리 없으려마는 시끄럽고 거칠어 귀에 거슬려 듣기 싫구나. 오늘 밤 그대의 비파 소리 들으니 신선의 음악을 듣는 듯하여 귀가 잠시 맑아지네. 사양 마시오. 다시 앉아 한 곡 타기를 그대 위해 비파행을 지으리다. 내 이 말에 감동하여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앉아 줄을 당겨 소리가 더욱 빠르고 처절하여 아까 전 소리와 같지 않네.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시 들으며 얼굴을 가리니 그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울었던가. 강주 사마의 푸른 적삼이 흠뻑 젖어버렸네. 다음 시간 여산의 맑은 바람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